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합의서에 위약금으로 10배 뱉어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다 무효화시킬 수가 있고 줄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소탈한 노무사 황성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전에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사고 났을 때 현장에서 회사랑 공상 합의를 했을 때 그럼에도 산재 신청을 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건설 근로자분들 또는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거 공상 처리했는데 이게 맞냐? 이 금액 맞는 게 맞냐? 또는 1년 지나서 그때 합의금으로 300만 원 받았는데 지금 산재 신청할 수가 있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오늘 지금 촬영하는 날 오전에도 한 분 상담을 했었던 게 골절 되셨던 분인데 공상 합의를 하셨던 거예요. 심지어 합의서까지 쓰고 보통의 경우에 많이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원청에서 하청에다가 이거 산재 신청하지 말라고 압박을 주는 거죠. 하청에서 오야지한테 산재 신청 못하게 해라, 팀원을. 오야지가 팀원한테 이거 산재 신청하면 우리 팀 다 날라간다, 산재 신청하지 말고 회사랑 공상 합의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공상 합의가 뭐냐 보면은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건데, 산재 신청을 하지 말고 회사랑 1대1로 합의 보는 게 공상 합의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이 공상 합의는 불법이에요. 산재 은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 현실적으로는 좀 공상 합의가 아직도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공상 합의가 이 산재 처리를 했을 때보다 이런 금전적인 것만 비교를 했을 때는 산재 보상이 훨씬 클 수밖에 없어요.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오전에 왔던 이분의 경우에도 말씀드리면 손목골절인데 진단서 상으로는 6주가 나왔던 거예요. 이 6주라는 말이 6주 뒤에 완치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6주 뒤에 다시 경과를 보자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산재 신청을 했을 때는 보통 4개월, 5개월 정도는 산재 승인이 나요. 그럼 5개월 정도 동안의 휴업급여, 그리고 장해가 남았다고 하면 장해급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분의 경우에는 6주가 나왔으니까 회사에서 6주치 급여만 줄게 하고 합의서를 썼던 거예요. 심지어 이 6주치도 급여의 70%만 준 거예요. 그래서 총 650만 원에 모든 병원비, 위자료, 산재 휴업급여, 장애급여 다 포함해서 650만 원만 받았던 건데, 이분 입장에서는 6주가 된 시점인데 손이 절대 안 났죠. 손이 하나도 안 났고 지금 일도 못 하는데 이걸로 생활이 안 되니 문의가 왔던 거죠. 산재 신청이 되냐. 이거를 산재 신청을 하게 되면 이분의 노임은 21만 원이었어요. 평균 임금이 15만 원 정도로 측정이 되고 한 달 동안 휴업급여가 3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5개월 동안 산재를 처리했다고 하면 휴업급여로 1,500만 원이 들어왔을 거고, 거기에 병원비 들어왔을 거고, 장해가 남는다고 하면은 이분의 경우에는 장해가 남았을 때 제 판단으로는 8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에서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300만 원에서 3천만 원대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건데 650만 원의 합의를 본 거니까 어림도 없는 숫자인 거죠. 실제 6주 만에 완치가 되고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니까. 그래서 문의가 왔던 거죠. 합의서 썼는데 다시 산재 신청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합의서를 보니까 늘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이 650만 원에 모든 게 다 포함이니까 너는 다시 우리한테 뭔가 청구를 할 수가 없고 산재 신청도 하면 안 돼. 그리고 산재 신청을 하면은 위약금으로 우리가 줬던 650만 원의 10배 6,500만 원을 토해내야 된다 라는 합의서를 쓰게 돼요. 겁이 나죠, 사람이. 산재 신청했다가 6,500만 원 뱉어내야 된다고 하면 아무도 신청 못 할 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산재 은폐는 불법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 합의서 자체가 무효예요. 그래서 산재 신청을 해도 되고 회사에서 청구가 들어와도 이거는 다 무효화 시킬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산재 신청은 당연히 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산재 처리를 했을 때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우리가 공상 합의로 돈을 받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받은 금액은 토해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휴업급여 항목이든 어떤 항목이든 포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산재 신청을 해서 휴업급여를 다 받고 여기서 회사한테 돌려주면 돼요. 여기 상계 처리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순순히 내 보상으로 가질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차익분만큼은 우리가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회사에서 이 합의서를 근거로 해서 청구가 들어왔을 때 이때는 단순히 내용증명이나 청구만 들어왔다고 하면 무시를 하셔도 되고, 이 합의서 자체가 불법임을 이유로 해서 우리가 줄 합의금은 없다, 0원이다,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도 돼요. 산재에서 보상을 받고 초과 손해에 대해서 우리가 회사에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혹시나 변호사 통해서 소송이 들어왔다, 이때는 피곤해지기는 하죠. 대응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합의서에 위약금으로 10배
뱉어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다 무효화시킬 수가 있고 줄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증패가 없이 항상 산지 신청을 하고 제대로 보상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아서 공상 합의를 한 경우에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든지 산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합의서 내용도 충분히 방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탈한 노무사 황성원 노무사였습니다.